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에잇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AFC 웨스트 이 팀들의 드래프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NFC 웨스트 팀들에 대한 이제 드래프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을 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뭐 시위 그리고 이제 블랙 리브스 매터라는 어떤 그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좀 발칵 뒤집어 놨는데 또 미국에서는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은 지금 영향력을 가지면서 미국 사회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어쨌든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인종차별과 좀 같이 이 결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좀 사회 문제로 다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흑인이었고 이제 이를 과잉 진압했던 경찰이 이제 백인이었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미국 사회에 좀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졌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뭐 현재 미국에서는 캠페인 및 시위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는 이 폭력을 동반한 시위 뭐 약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저희는 NFL 팟캐스트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이제 NFL 쪽에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NFL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 캠페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NFL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는 결국 NFL 사무국도 이 어떤 캠페인 저항을 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콜린 캐퍼닉의 그 사건과는 좀 대조적인 대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좀 주목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NFL의 슈퍼스타들 캐처맨, 네, 마홈스나 마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OBJ 그리고 세이컨 바클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말콤 젠킨스도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표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아마 뭐 팬분들도 SNS에서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논란은 이제 드류 브리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허리케인 때 뉴올리언스의 이제 영웅이었던 드류 브리스가 네. 이번엔 좀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고 말았어요. 네, 어찌됐든 이제 세인츠가 위치를 하고 뉴올리언스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제 흑인들의 성지와도 비슷한 그런 동네잖아요. 흑인 인구 비율이 또 높은 이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드류 브리스가 국기에 대해서 이 예의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뭐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팀 동료들 그리고 또 그 같은 NFL에서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도 좀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에런 로저스의 반응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SNS에 이제 그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국기나 국가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아마 콜린 캐퍼닉 때를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에런 로저스 역시도 이 드류 브리스에게 일침을 했었고 드류 브리스가 이에 대해서 나의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진짜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 좀 메시지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뭐 그래서 팀 동료 뭐 엘빈 카마라나 마이클 토마스도 뭐 이제 브리스와 조금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또 SNS를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세인츠의 시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세인츠 내부의 어떤 팀 케미스트리 그리고 브리스를 상대하는 이제 상대 팀들이 이제 조금 더 전의를 불태우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세인츠로서는 사실 그렇게 유쾌한 뉴스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레전드급 주전 쿼터백이 좀 이 불미스러운 얘기에 좀 휘말리게 됐는데 사실 그래도 이제 드류 브리스 같은 경우는 레전드이기도 하고 어쨌든 입지가 좀 탄탄한 쿼터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발빠르게 사과를 했으니까 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이제 브리스도 이런 뭐 조금 자신의 실수 혹은 오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 데뷔를 하기 전에도 굉장히 좀 난처해진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제이크 프롬이죠. 이 선수가 이제 이 지인과 1대1 대화를 하다가 총기를 이 고학력 백인들에게만 판매를 해야 한다라는 뭐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그 지인이 이걸 이제 폭로를 하면서 제이크 프롬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망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제이크 프롬 같은 경우는 드류 브리스와는 다르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박제가 됐어요. 이 선수가 이제 빌스에 드래프트가 돼서 네. 뭐 조슈 앨런의 백업으로 이제 NFL 커리어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좀 시작부터 좀 험난한 그런 좀 신고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NFL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떠들썩한 그런 사건인데 인종차별 이런 건 좀 없어져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NFL이 좀 제 시기에 이제 개막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좀 불투명한데 또 이런 이제 사건까지 추가가 되면 이제 조금 더 그 정상 개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빨리 정리가 돼서 또 9월에 NFL 시즌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역병이 창궐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NFC 서부지구 팀들에 대한 이제 드래프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난주와 같이 이 지난 시즌 성적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6명의 선수를 드래프트를 했는데 수비 그것도 이제 프런트 세븐 쪽에 좀 치중됐던 드래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애리조나는 수비 쪽에 조금 더 약점이 많았다는 평가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FA 시장에서 디안드루 호킨스를 영입하면서 또 분명히 공격에서는 보강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그 팀의 약점이었던 수비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을 좀 채우는 데 주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1라운드 전체 8번으로 아이자 시몬스 선수를 지명을 했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수비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몇 년간 이 정도로 이제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시몬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NFL 컴바인의 이제 그 최고 스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그 폭발적인 운동 능력 그리고 이제 멀티 포지션 능력을 가지고 이 애리조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지아 시몬스 선수는 저희가 지난번에 1라운드 선수들을 얘기할 때 살펴봤었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3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있습니다. 조시 존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휴스턴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드래프트 이전에 이제 평가를 보면 네. 1라운드 후반 혹은 2라운드 초반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보시면 3라운드 72번까지 밀렸으니까 뭐 애리조나가 좀 잘 주워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뭐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 클리프 킹스버리 감독이 네. 그 자신의 친구이자 이제 멘토였던 이제 휴스턴 대학의 감독 데너 홀거슨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시 존스가 휴스턴 대학을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 조시 존스의 스승인 이 홀거슨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그 조시 존스가 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안 뽑히니까. 뭔가 네. 사고를 친 게 아니냐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네. 이 킹스버리 감독은 사실 이 조시 존스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3라운드 72번으로 조시 존스를 뽑으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던 킹스버리 감독이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3라운드 72번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오라인이 거의 지난 시즌 자동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이 오라인 보강은 어쨌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애리조나는 아마 1라운드에서 그 오펜시브 태클 4대장 중에 한 명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사실 1라운드에서는 이제 그 수비진의 시몬스를 뽑으면서 뭐 시몬스를 뽑은 건 너무 좋지만 네. 그럼 오펜시브 라인은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이 또 분명히 한편 들기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2라운드 픽이 없었고 이제 3라운드에 조시 존스를 뽑으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고민을 모두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 드래프트는 이 트렌트 윌리엄스 선수의 트레이드와도 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트렌트 윌리엄스가 드래프트가 이제 3일간 벌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셋째 날에 이 샌프란시스코로 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예. 그러면서
그 셋째 날 워싱턴이 트렌트 윌리엄스를 보내고 좀 부랴부랴 그 오펜시브 라인 선수들을 드래프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그 덕에 이 워싱턴이 이틀째에선 오펜시브 라인을 이제 안 뽑고 지나갔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애리조나에게까지 결국 순번이 왔고 음. 그러면서 이제 조시 존스를 품을 수 있었던 카디널스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야구에 만약이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뭐 풋볼에도 만약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카디널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카디널스에는 어쨌든 레프트 태클 DJ 험프리스가 있어요. 네. 이 선수를 어쨌든 FA에서 좀 약간 오버페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눌러 앉혔고 이 조시 존스가 라이트 태클로 좀 정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의 2019 시즌 기록을 보면 325번의 그 패스 블락을 해야 되는 스냅에서 단 2번의 프레셔만 허용을 하고 쿼터백 히트나 색을 단 한 번도 허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 철벽이었다는 얘기죠. 네. 음. 그래서 뭐 물론 그 프로는 이제 대학과는 레벨이 다르지만 분명히 대학 레벨에서 이런 안정감을 분명히 보여줬던 존스이기 때문에 네. 뭐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라운드 72번으로 조시 존스를 뽑았던 카디널스였고요. 그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14번 레키 포투라는 이제 디펜시브 태클을 뽑았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유타 출신의 선수인데 본명은 이제 조지 포투고요. 레키는 별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애리조나가 4라운드에 이 두 장의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두 장을 모두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선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 선수의 이제 부모님이 통가 출신이라고 해요. 통가라고 이제 오세아니아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레키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셨고 레키는 이제 미국에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시절부터 이제 디펜시브 엔드로 뛰면서 타이트 엔드로도 이제 스냅을 받기도 했었고요.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디펜시브 태클로 이제 포지션이 고정이 됐고 주니어 시즌부터 이제 퍼스트팀 올팩 12에 선정이 될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뭐 대학 시절에는 그 상대 오라인이 1대1로 이 선수를 제어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디펜시브 엔드나 이런 포지션에서 뛰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선수는 럭비 스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마 그 오세아니아 쪽에서 이제 출생을 했던 부모님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이 럭비라는 종목이 오세아니아에서는 분명히 국기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국 국적의 이제 레키 포투가 럭비로 올 아메리칸 팀에 뽑힐 정도로 네. 이제 좀 수준 있는 플레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럭비와 뭐 풋볼이 분명히 다른 점도 많지만 약간 또 뭐 분명히 거친 몸싸움을 해야 되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포투가 이제 풋볼에 빠르게 좀 적응을 했던 것 같고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럭비는 사실 보호 장비가 딱히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호 장비가 없는 럭비 때도 나는 상대와 격렬한 몸싸움을 해냈다. 그래서 이 안전 패드를 장착하고 하는 풋볼에서는 나는 조금 더 터프하고 조금 더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네. 이제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선수의 좀 공격적인 그 패스러시나 이제 뭐 프레셔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수비 무기를 장착하게 된 애리조나 카디널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선수는 이제 런 디펜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인데 네. 지금 이제 지구 라이벌인 시옥스나 라이너스 모두 그 러싱 공격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팀들이잖아요. 예. 이제 또 그런 상대성을 생각해도 꽤 좋은 이제 그 상성이 맞는 선수를 좀 뽑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레키 포투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4라운드에 뽑힌 또 하나의 디펜시브 태클 라시아드 로렌스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LSU 출신이고 원래는 이제 이 픽은 휴스턴이 갖고 있었던 픽이었어요. 그 디안드레 홉킨스 트레이드 때 받아온 픽으로 바로 이 라시아드 로렌스 선수를 이제 선택했던 애리조나였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고교 시절에는 5스타 리크루트로 평가가 됐던 아주 이제 촉망받는 유망주였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LSU인데 어찌됐든 지난 시즌 내셔널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이 팀에서 이제 2년 차부터 선발로 뛰기 시작해서 3년 차 때 54개의 태클, 4개의 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디펜시브 엔드도 아니고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 이 정도의 스탯을 기록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잘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분명히 뭐 포지션을 감안하면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될 만한 그런 기록을 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뭐 방향 전환이 뛰어나고 좀 근성 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평가예요. 예.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앞서 레키 포트와 마찬가지로 런 디펜스에 조금 더 적합한 뭐 선수라는 평가인데 뭐 약간 아쉬운 거는 이 레키 포트와 라샤드 로렌스가 좀 너무 비슷한 유형이 아니냐 하는 이제 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카디너스 입장에서는 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터치길 바래서 뭐 이렇게 뽑은 건지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지만 약간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전히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수비에서는 코너백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디펜시브 태클 자리에 중복 투자를 한 것은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명의 남은 선수들 더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애리조나가 결국 세컨더리 선수는 한 명도 드래프트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김민준 아나운서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선수가 2019 드래프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대학 잔류를 선택하고 결국 이제 팀을 내셔널 챔피언을 만들고 결국 NFL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뭐 1년 이제 프로 입성이 늦기는 했지만 그만큼 그 큰 경기들을 뛰면서 분명히 성공 경험을 한번 쌓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들이 이 라시아드 로렌스가 프로에 와서 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샤드 로렌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원래는 이제 5라운드 픽도 있었는데 2019 서플멘털 드래프트에서 세이프티 제일런 톰슨 선수를 이제 픽을 하면서 5라운드 픽이 상실이 됐고 그 다음 픽이 이제 6라운드 202번 픽입니다. 라인베커 에반 위버 선수가 되겠고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라인베커인데 원래 이 픽은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픽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어쨌든 애리조나가 행사를 하게 됐고 뭐 전형적인 이제 태클을 하는 인사이드 라인베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고교 시절에는 이제 뭐 그 주의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될 정도로 뭐 좋은 수비 능력을 과시했던 유망주였고 대학에서는 뭐 백업 디펜시브 엔드로 출발을 해서 결국 2년차 때 이제 라인베커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18년, 2019년에는 이제 팀의 핵심 라인베커로 뛰면서 태클 개수가 상당합니다. 2018년에 155개, 네. 2019년에는 181개의 태클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2019 시즌에는 이제 출전했던 13경기에서 모두 6개 이상의 태클을 기록하면서 이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한 경기에 20개 이상의 태클을 기록한 경기도 3경기나 될 정도로 좀 어쨌든 태클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이 4학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덕분에 이 퍼스트 팀 올 아메리칸의 이 컨센서스 선정이 됐습니다. 뽑는 기관에서 모두 이제 선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캘리포니아대 출신의 이제 컨센서스 퍼스트 팀 올 아메리칸이 이제 예전에 디션 잭슨 이후 처음이라 그래요. 그 이글스에서 네. 이제 뛰는 딥스렛 유형의 리시버 네. 디전 잭슨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영광을 안게 된 에반 위버인데 사실 이런 좀 화려한 수상 경력에 비해서 뭐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는 사실 조금 박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제 워크에식이 뛰어나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 선수인 거는 맞는데 어떤 타고난 어떤 피지컬 능력이나 이런 운동 능력이 NFL에서 이제 통할 정도는 아니라는 좀 냉정한 평가예요. 예.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6라운드 202번에 뽑혔다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그 인사이드 라인베커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커버리지 능력이 좀 요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패싱 게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에반 위버가 조금 약점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뭐 스페셜 팀에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가 러싱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스냅에서만 좀 이 수비진에 투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픽을 놓고 봤을 때 런 디펜스에 좀 치중한 느낌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애틀이나 좀 라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램스도 사실 토드 걸리를 방출하기는 했지만 션 맥베이 감독이 어쨌든 러싱 공격을 좋아하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구 라이벌들과의
좀 승부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런 디펜스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에반 위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7라운드 222번으로 지명된 이노 벤자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애리조나 스테이트 출신의 러닝백인데 뭐 고교 시절, 대학 시절에 학교 기록을 갈아치우고 올라왔습니다. 뭐 이 선수의 이제 기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는 1642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이게 단일 시즌 그 학교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네. 그 특히 2018년에 있었던 오레곤과의 경기에서는 한 경기에 312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신기록이었죠. 뭐 물론 그 대학 레벨에서 만든 기록이니까 뭐 NFL 기록과 뭐 바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312야드면 사실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19년에도 약간 기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83 러싱 야드에 불과하긴 했지만 어쨌든 2년 연속 1000 러싱 야드를 기록했던 이 이노 벤자민입니다. 네. 이 선수가 어찌됐든 기대하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서 뽑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애초에는 한 3라운드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됐던 선수였어요. 네. 근데 지금 7라운드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역으로 보면 이제 애리조나는 그 7라운드 마지막에 좀 잘 주워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네. 뭐 아까 이제 좀 19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약간 이제 변명거리를 찾아보자면 그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오면서 학교의 그 오펜시브 라인들이 대거 교체가 됐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좀 라인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 이 선수의 좀 기록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 레비온 벨 선수도 제치로 간 이후에 이렇다 할 두각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 러닝백의 오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인의 도움 없이 뭐 혼자 해내는 거는 정말 S급 이제 뭐 세이컨 바클리나 크리스찬 맥카프리 같은 이제 진짜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는 러닝백들만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제 대다수의 선수들은 분명히 라인의 어떤 도움이 분명히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이 이노 벤자민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애리조나가 오라인이 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좀 고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대학 시절에 좀 고군분투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좀 뭐 카디너스에 좀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사실 좀 언더사이즈입니다. 키가 175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떤 그 박스 중앙을 돌파하기보다는 뭐 바깥쪽으로 돌아 나가거나 뭐 좀 짧은 패스를 받아서 좀 그런 아웃사이드 러닝을 해야만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노 벤자민 선수까지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선택한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수비에 치중한 그런 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오프 시즌이 워낙 좀 잘 풀렸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였던 것에 비해서는 드래프트는 거의 뭐 중박 정도? 그냥 평범했던 드래프트였다 이렇게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사실 하위 라운드 선수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네. 사실 저는 이 조시 존스를 뽑은 게 굉장히 좀 카디널스에게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라운드에 그 준수한 오펜시브 라인을 뽑았기 때문에 뭐 아이지아 시몬스와 이 조시 존스 두 선수가 좀 애리조나의 좀 전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살펴볼 팀은 지난 시즌 뒤에서 2등이었던 LA 램스가 되겠습니다.